자, 오늘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금 현재 사전투표율을 한번 볼까요? 4시 현재 사전투표율 15.72%. 그리고 저 그래프 보시면요. 지금 역대 최고인데요. 지난 대선 때보다 1.6%포인트 와. 앞서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 언제였냐면요. 윤석열 뽑히던 그 선거예요. 36.93%. 이번에 지금 언론들의 섣부른 예측은 40% 넘을까?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내일이 주말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갈까? 좀 그런 아니 생각이 오늘도 평일이고 음.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도 사전투표하러 갔더니 줄을 아니 이게 뭐 이제 점심시간 살짝 지난 시간이었는데도 그렇게 많이 서 있는 거 보고 주위에 지금 이게 투표율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 어쨌건 지금 오늘 내일 있는데 이 기존의 36.93%가 최고의 이제 사전투표율이었다고 하면 분위기가 국민적 놀이처럼 40% 한번 넘겨보자 이 분위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겁나 바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내가 1시간 일찍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해서 투표 못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투표의 추세는 투표 그 열풍이 불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투표했는데요. 제가 투표할 때는 조금 상기된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네. 투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투표하는데 정말 줄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저는 관내 투표했는데 관내 투표 줄이 한 30명 정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시 기준으로는 15.21%인데 전남이 가장 최고 높거든요. 29.30. 근데 대구가 10.74. 이렇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강기정 시장 오셨을 때 그런 얘기했거든요. 92.5% 도전한다고. 그게 92.4%가 김대중 대통령 뽑힐 때였다고 해요. 그런 분위기인데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이번에 저 투표율만 지역별로 봐도 분명히 첫 번째는 분노 투표가 지금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분노 투표가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남에서 막 유세를 마치고 돌아온 김기현 변호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입니다. 예. 성남 모란시장에서 유세하고 왔습니다. 아, 그 유명한 모란시장. 예, 아. 5일장. 아. 연설 좀 오늘 했나요? 오늘이 9일 모란장이라 아. 사람 예, 많이 예. 오셨어요. 목소리가.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예, 저도 뭐 연설을 하고 그러고 거기서 시장을 돌면서 좀 한 표 김비안. 이렇게 근데 부탁드리고. 근데 무대 올라가서 그렇게 작은 얘기합니까? 아, 무대 올라가면은 조금 좀 커집니다. 예. 아니 제가 안 들려 봤는데요. 옆에서. 무대에서는 카리스마 터트립니다. 장난 아닙니다. 네. 자, 계속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쨌건 무대처럼 할까요? 오늘 투표했어요? 투표? 아, 아침에 하고 왔습니다. 야, 그렇다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 우리가 살면서 가장 공정한 거 두 가지가 있대. 나는 누구한테나 공정한 건 시간. 주어지는 시간은 똑같아. 두 번째가 투표권입니다. 윤석열이가 투표권 몇 개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우리가 가장 동등하게 윤석열과 나는 한 표예요. 어차피. 자, 아 그래도 이게 어떻게 얻은 투표권인데 저는 좀 그렇죠. 기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사전 투표하는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그 대학생들과 함께 투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상징적인 네. 곳이죠. 그다음에 우리의 벅찬데 너무 귀여워. 벅찬 가봐요. 네. 벅차 인천에서 투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고요. 표정이 말해줍니다. 이다음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지금 부인과 함께 투표하셨는데 여의도에서. 여기는 여의도에서 한 거예요. 여의도에서. 네.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은 지금 나주에서. 제 고향 나주에서 아 우리 정청래 의원이 또 내 대신에 나주를 지키고 있군. 호남 지금 계속 유세 중이죠. 그리고 추미애 의원은 대구에서 박은정 의원과 함께 대구의 딸들이잖아요 지금. 아, 저 그렇구나. 양반들이. 아 의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다음 거는 제 겁니다. 아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있어? 투표 인증 딱 찍고 이재명 가리키는 가다 보니까 있네. 그러니까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있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네.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우와. 안내문이 붙어 있을 정도. 놀이기구 타는 건가요 지금? 왜냐하면 저게 이런 거예요. 여의도에는 주소지가 없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까 유독 많이 몰리는 거죠 지금. 예. 오랜만에 3년 만에 뭐 총선 때도 하긴 했지만 이 대선 지금 3년 만에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찍을까봐 막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찍은 다음에 이렇게 계속 말리고 막 해가지고 되게 막 조심스럽게 울컥했어요 진짜. 아 진짜 이게 확신을 갖고 하는 투표라서 네. 정말 나도 떨어본 적이 없는데 덜덜덜 떨려가지고 다 안 찍혔어. 여기 찍을 때 제대로 이렇게 동그랗게 찍어야 되는데 한 4분의 3만 찍혔어. 네. 다시 찍을까 말까 하다가 안 되지 하고 그냥 다 유효표거든요. 네, 괜찮아요. 유효표를 예, 해줍니다. 괜찮을 겁니다. 저도 뭐 미리 연습한다고 손에다가 계속 이렇게 찍어보고. 네. 잘못될까봐 예. 행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오늘 또 제 지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사전 투표하면은 그거 이상하대. 자기는 번투표한다는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게 먹히긴 먹히는구나 사람들한테. 부정선거를 조직적으로 하는 건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선거를 위해서는 수백 수천 명을 매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죽하면 지금 선관위에서 아날로그 시계를 그 CCTV 모니터 앞에다가 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걸 보이거든요. 그 움직임 미동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꼭 사전투표 하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 쪽에서도 지금 대표 뭐 박찬대, 김민석 뭐 이런 분들이 다 투표를 해도 사전투표를 하면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면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를 할 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과도하게 음모론을 막 투척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좀 이상해지긴 해.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느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분노투표가 있다. 그리고 광주 전남북이 제일 투표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공교롭 게도 대구 경북이 제일 낮아. 이거는 아마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는 캠페인이 좀 먹혔을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그렇죠. 보는데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붙었던 20대 대선 때 36.93인데 그때보다 지금 평균 1.5에서 2% 정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본투표율이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사전투표가 꽤 높고 본투표는 그것보다 더 낮아서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본투표를 앞지르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또 사진 보여드렸더니 나는 봉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관내 투표는 봉투가 없고 네 맞아요. 네, 관외 투표는 관외로 보내야 되니까 봉투가 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그 간밤에 새날 유튜브 게시판에다가 투표를 한번 붙여봤어요. 투표율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65에서 69, 5%, 70에서 75, 10%, 지난 대선이 77이었죠. 76에서 79가 17%. 근데 물론 희망이 좀 들어있는 거지만 80% 이상 나올 거다가 68% 이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투표율이 높으면 전통적으로는 진보 쪽이 유리하다는 건 정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보수 쪽에 정치 고관여층이 많아. 이 사람들 천둥치고 지진이라도 투표를 할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투표하고 진보 쪽은 투표를 안 하면 투표율이 낮지만 보수가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게 그 룰이 통할 것이냐는 저는 확신을 못하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여론이 완전 돌아섰고 이따가 여론조사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지지율을 지금 고공행진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투표율이 높다고 그래서 우리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야기할 게 없는 정말 분석이 새롭게 필요한 선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제가 보기에도 사실 제 주변에 그 국힘 지지자들이 꽤 많이 있잖아요. 검사도 했었고 막 이러니까 예.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아마 평소라면 윤석열이랑 국힘을 찍었을 사람들 중에 제가 보기에 한 10에서 15%는 투표를 포기할 겁니다 이번에. 지금 투표 포기하는 게 지금 지역별 사전 투표율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들이 이제 자꾸 작동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예전 같으면 이쪽이 몰린다 그러면 저쪽이
우리도 해야지 이렇게 자극을 하는데 이번 선거는 제 분석으로는 저쪽이 안 움직일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긴 해요. 어쨌건 우리는 3일 중에 하루 정도는 좀이라도 일찍 가서 투표를 해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를 때 투표할 기회를 점점점 줄어들게 만들지 마시라. 그래서 첫날 우리는 모두 다 투표하고 왔다 이런 거죠. 요새 분위기가 요새처럼 투표가 내 삶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진짜 투표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었거든요. 덜덜덜 떨리는 이유가 그렇죠. 그거예요. 예. 맞아.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투표 잘못하면은 그냥 뭐 좀 월급이 좀 덜 오른다거나 장사가 잘 안 되다거나 이런 나라는 뭔 수준이었는데 얘기지.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죽을 뻔했잖아요, 진짜로. 진짜 나라가 예.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우리도 수고 됐을 거예요. 수고 그러니까요.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쯤 이 사무실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고 출근도 안 하고 우리 보람이 직장 잃어가지고 저 어디 지금 알바하고 있고 막 그럴 거야. 마음이 좀 이상하다. 보람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데리고 가야죠. 그런 거 보람이도 대상이야? 김기현도 내가 봤을 때 뭐 저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고소도 다 같이 당했잖아요, 지금. 뭐. 예. 아직 고소 당한 건 아니에요. 네, 안 하죠. 날라와봐야 맞아요. 알고.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 보수층들이 약간 부끄러워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선거운동하기가 괜찮아요. 그렇지, 그렇지. 주변에 평소에라면 민주당 절대 안 찍을 사람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찍어주세요. 아유 왜? 나한테 날 보고 좀 찍어. 나 죽을 뻔했잖아. 이러면은 네. 먹히더라고. 그건 맞다, 그렇지. 맞다. 네. 이번에는 내가 해줄게. 네. 이런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 분석을 잠깐만 해드려 볼게요. 네. 자 이게 전체적으로 마지막 깜깜이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 했던 것들을 총합을 하면은 저 헤드라인인데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마지막 여론조사도 반전은 없었다.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과정에도 이재명 우위.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를 종합했을 때 헤드라인이고요. 이게 지금 저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얼미터가 굉장히 맞출 가능성이 높은 선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대선 같은 경우는 전화 면접보다는 자동 응답이 대충 비슷하게 맞춰요. 전화 면접은 정치 조금 더 관심 없는데 그냥 저기 손님 잠깐만요 그 붙잡아가지고 그 면접 조사원이 하는 여론조사는 사실 잘 안 맞을 경우가 있긴 하다만 지금 여기에 보면은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게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이재명 후보는 대체적으로 보면 50% 초반에서 40% 후반을 계속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마지막 여론조사가 지금 SBS, MBC, 뉴스원, JTBC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43도 나오지만 43 나오고 36이 나오기도 하죠. MBC 같은 경우는 어제 저는 이 여론조사는 굉장히 튀었다고 생각해요. 튄 여론조사가 가끔씩 나와요. 네. 나머지는 48, 49 뭐 이런 정도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50%에 근접하는 3자였을 때요. 여러분 지금 단일화가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단일화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기도 해요. 어쨌건 그렇지만 김문수, 이재명 후보의 차이는 저런 방식으로 보면은 상당 부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저게 무슨 의미냐?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신뢰하신다는 여론조사 꽃 이야기하면은 야 니들 거잖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한국 갤럽으로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국 갤럽 기준 마지막 여론조사 이명박이 45.4였습니다. 실제로는 48.7 올라가요. 보통 보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투표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론조사란 투표율 100% 가정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박근혜 46이었었는데 그때 박근혜 때부터 갤럽이 뒤에 소수점을 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명박 때까지는 갤럽이 45.4 나오고 48점쯤 당선. 박근혜 46 실제 득표율은 51.6. 문재인 38 나왔었어요. 41.1 당선. 윤석열 39였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가. 48.6 당선. 사실 저거는요. 윤석열 때는 굳이 분석을 하면 샤이 보수가 많았던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근데 몰래 나가서 투표한 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60% 넘을 수도 음. 있겠네요. 마지막 여론조사인 이재명 후보의 갤럽의 여론조사는 49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 대한민국 대선에서 시작된 이래 가장 대박이다. 높은 여론을 갖고 깜깜이에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그러면 이제 투표율 생각해야지. 네. 이번 투표율이 70이 될지 80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투표 안 할 사람 여론을 딱 지우고 투표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거하고 오늘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하고 저는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봐요. 저렇게 하면 대충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을. 근데 요즘은 투표 안 하면 약간 모자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또 이런 분위기가 막 되면은 나도 투표해야지 이런 분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많이들 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다른 걸 떠나서 다른 거 하나도 의미가 없어. 투표해야 이겨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무리 로또를 사야 당첨이 되지. 로또도 안 사면서 왜 나는 당첨 안 되냐고 대가리를 지금 어떻게? 맞습니다. 아니 그 지금 12.3 내란 사태 왜 지금 6개월째잖아요. 6월 3일. 딱 6개월. 딱 땅 6개월이잖아. 입결이에요. 근데 그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 이 내란 잔당들 어떤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투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사람 그 막 이완규 함상원 이런 거 터지고 파기환송 이런 거 날 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거 한 번 더 온다고. 예. 진짜 포기를 몰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야. 예. 아 집요해 정말. 우리가 겪어보면 진짜 힘들어. 왜냐하면 걔들이 기득권이거든. 우리가 체니코테타를 진압하기 어려운 건 우리는 군대가 없거든. 그러니까 순전히 문민의 힘, 예. 국회 힘으로만 진압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길거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기대하는 건 뭐예요? 170석 넘는 민주당 의석만으로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겠구나. 그렇죠. 이제 법- 법을 법- 만들면 아, 되니까. 그러니까요. 법을 만들면 돼요. 법이 맨날 법 때문에 못했잖아요. 법을 만들면 되니까. 네. 그래서 아까 벅찬데 얼굴이 그렇게 벅차 올라왔군요. 벅찬데. 네. 자, 그리고요, 여론조사에서 이거 한번 꼭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금방 깨질 지지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게. 물론 뭐 여론조사 공정 뭐 이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면 뭐 한길 있었지, 조원 씨의 나이 뭐 이런 여론조사들이 가끔씩은 따라오는 추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대다수가 오차범위 밖에서 오차범위라는 게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3 이렇게 하거든요. 그 오차범위라는 게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표본 집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에 몇 명, 남자가 몇 명, 여자가 몇 명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를 다 맞추는데 다 안 들어맞으니까 보정을 해야 돼. 그 보정의 범위가 3.3 안에여야 된다 그러면 3.3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6.6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000명짜리일 경우에 6.6 그 범위 밖에서 무조건 이겼다는 거. 그리고 중도층에서는요 거의 더블 스코어 또는 트리플 스코어까지 났어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등보다 중도에서는 이재명이 50이면 김문수 20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TK하고 부울경은 지금 거의 접전이고 뭐 박빙 우세 정도로 지지율이 나왔었고요. 실제는 그렇게 안 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TK 같은 경우도 이제 한계가 지난 대선 같지는 한 20%. 근데 지금 30% 육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 강세 지역에 지금 이재명 바람이 불고 있는 거 맞다. 근데 이건 투표하면 까봐야 알아요. 다음에 지금 하나 더 있습니다. 저기 세대포 이론이 저기 이준석이 주장한 거거든요. 세대포 이론 옛날에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는 선거를 할 때 20대, 30대, 40대, 50대는 뭐 지금 민주당 지지, 나머지 60,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였지만 이준석이 갈라치기 하면서 20대 특히 남자들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그게 세대 포이론이에요. 시작과 끄트머리 양쪽에서 포위한다. 그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50%의 지지율이 갖는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선거운동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그 시점 지지율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깜깜이까지 쟤네들 전략이 뭐였냐면 깜깜이 선거 전에 단일화를 해놓고
김문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면서 깜깜이 지나면서 역전됐다고 선동하려고 했는데 그 효과가 하나도 안 나온 채로 깜깜이에 돌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준석은 입에서 이제 오물을 투척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이 50% 가까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중요한데요. 이 지지율을 지금 한 넉 달 이상 계속 유지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35% 정도 되는 진보 지지층은 정말 한 2, 3년간 굉장히 다지고 다진 그런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높은 지지율을 오래 유지하는 것도 그 투표 강도, 로열티, 결속력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결속력도 굉장히 좋다. 그렇죠. 확실히 현장에서 좀 그런 걸 많이 그죠? 느낍니다. 예, 요새 가보면은 진짜로 그냥 뭐 흘겨보고 가는 사람도 여전히 있긴 있죠. 근데 우리 쪽 지지자분들은 진짜 티가 팍팍 나요. 멀리서부터 막 이렇게 응원한다 자랑스러운 이러면서 거지. 이렇게 소리치고 응원한다면서 돌아가시고 막 뭐 응징 투표 예. 느낌도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 후보가 자랑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이재명 찍기는 찍어. 근데 이제 막 비호감 선거라 그래갖고 막 나쁜 점만 막 악마화 시키다 보니까 막 그렇게 자랑하지는 못했는데 그렇죠. 실제로 제가 가끔씩 가는 커피숍 있거든요. 거기 그 여자 사장님이 저번에 이제 120원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재명이 돼야 뭐 저 재난지원금 비슷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지역화폐도 써먹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막 이재명 열성 지지하는 옛날에 안 그랬어요. 그렇죠. 옛날에 옛- 몰라 하셨던 그분. 그분은 아니시고 옛날에는 젊으신 분인데. 옛날에는 그냥 약간 뭐 투표 선거는 그냥 뭐 차선한테 투표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되게 무뚝뚝하게 가서 한 표 던지고 그랬잖아요. 이번엔 열성 자기가 꼭 투표한다 이재명이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윤석열 내란 속의 피의자, 내란 장당들 탄핵, 파면 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거리에 나가서 탄핵을 외치고 내란 장당 척결을 외쳤습니까? 근데 지금 그 6개월 동안 이자들이 진상짓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투표로 심판해야겠다. 그런 의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대통령 뽑아가지고 이 내란 장당들 반드시 종식해야겠다. 그런 욕망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윤석열의 당선은 대한민국 역사 발전에 크게 도움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반미운 교사가 없으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쉽게 표현하면 윤석열이 지가 웬만한 공약을 안 지켰는데 이 말은 지켰어요. 보수 괴멸.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보여주면서 소위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음모론 약간 섞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빅피처였다. 윤석열을 통해서 대한민국 보수를 괴멸시킨다. 이 당을 뽀개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근데 요새 푸나님 왜 윤석열 내란 속에 성대모사 안 하세요? 네가 안 나오는 방송에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면 우리가 지난 대선 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3월 10일 날 막판에 역전을 당합니다. 12시 다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새벽에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마차님이 전에 있던 사무실 계단을 울면서 내려갔던 기억을 내가 그리고 내가 맨 마지막에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집에 토닥토닥 걸어가는 그 장면이 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역사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큰 뜻이 있었다. 우리 하느님의 빅픽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정말 꿈만 같습니다. 네. 이런 날이 오네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김문수 이준석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왜냐면은 이 이슈가 막 덮이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이슈만 커지면은 이재명이 공약이 안 보인다는 면에서 어저께 김문수가 새벽에 밤늦게 0시 넘어서 지금 쇼하고 있네. 이준석 기다리는 장면이에요. 나는 처음에 저 보도가 속보로 떴을 때 이준석하고 만나기로 했었나 했었는데 근데 일방적으로 찾아간 거야. 저거는 뭐냐면 다른 게 없어요. 김문수가 이준석을 이용한 언론 플레이예요.
그렇죠. 저렇게 간절하게 이준석을 기다리니 나를 찍어주시오예요. 그래서 저렇게 앉아 있는 모습에서 간절함이라는 거는 1도 없습니다. 차라리 뭐. 집 앞에 가서 서서 좀 쫑쫑거리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던지 집 앞에는 왜 안 갔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집이 어딘지 모른대요.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이준석이 어제 강남 역삼동에서 유세했어요. 그럼 유세장 찾아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만날려면. 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저기가 있어? 저 안에 이준석 있긴 있어요? 저거 12시쯤이에요. 천하람 사무실에 가 있는 건데 저거 없는 거 알고 간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까? 뭐 문이라도 이렇게 절박하게 두들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보여줘야지. 네. 그래서 야야야 어차피 단일화하면 이준석으로 단일화라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김문수로 단일화를 위해서 나는 이만큼 노력했어. 이준석이 나쁜 놈이야. 이 인증샷 찍고 간 거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이준석이가 이제 젓가락 발언 해갖고 네. 뭐 전 국민적인 분노로 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나 김민석 뭐 수석 최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SNS를 보면 어떻게든지 단일화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 단일화 할 거지 했더니 이준석이가 난 절대 안 하는 그 청개구리 심보 있잖아. 난 이게 되게 작동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 단일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전투표 때는 이준석이가 사전투표에 전에 사퇴를 하면 컴퓨터에서 용지를 뽑을 때 사퇴가 표시가 돼요. 근데 이미 들어간 본투표 용지는 이준석이 그대로 간다는 의미에서 단일화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건 저런 상황이고 이준석이는 전 총평으로 봤을 땐 이런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짜 뉴스를 내고 또는 막말을 해가지고 이슈가 이렇게 막 관심이 되면 거기서 이슈 막 허우적거리다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지도 않은 걸 끌고 와가지고 저거 이재명 후보 아들을 거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거 있잖아요. 조금 저게 카리나 사진에 뭐 땡땡 하고 싶다 댓글 단 이재명 아들 벌금 500만 원 확정. 근데 이게 명확한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지금 보면은 누가 그러니까 저 어떤 글을 쓴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진, 어떤 연예인에다가 대고 그 글을 썼느냐 이런 거는 전혀 지금 나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 매체가 저렇게 단독이라는 헤드라인을 썼기 때문에 파급력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저거 자체가 지금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가세연의 주장이고 그 주장했던 영상은 이미 내려간 상태에서 뉴데일리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김규현 변호사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그 악플 달아가지고 악플도 아니고 성희롱성 악플을 달아가지고 벌금 500만 원 확정되는 게 저게 상식적인 판결이에요? 저것만으로는 벌금 500이 아니죠. 그거 다른 게 거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도박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벌금 500만 원이라는 건데 그래갖고 벌금 500만 원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경미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이고 사실 저 댓글도 보면은 저는 보통은 저 음란 뭐 무슨 사진 전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게시판에다가 음란 사진을 올린다거나 이런 걸로 처벌받는 경우는 제가 많이 봤는데 저도 뭐 처벌을 해봤고 음란한 말을 썼다고 처벌을 받는 경우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게 처벌받는 경우는 저는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처음 고질적이거나 그런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죽었거나 뭐 이런 정도라면 모를까 저런 식으로 해갖고 요거를 이제 저는 좀 명백하게 뉴데일리가 쓰고 KBS가 받은 보도인데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이재명 후보 아들이라는 증거는 없다. 없다는 거. 그렇죠. 현재까지. 네. 네. 그리고 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처벌을 할 거면은 우리나라 인터넷상에 그 이제 그러니까. 약간 야한 글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잡아야지. 싹 다 중에 대한민국 이제 전과자가 넘쳐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 관련해서는 3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고 관련 가족분도 사실은 많은 비난을 받고 합법적으로 벌금도 낸 거 아니겠습니까? 다 처벌을 받았어요. 아니 근데 뭘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을 다 졌는데 아니 뭐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뭐 처벌을 낮게 하기 위해서 무슨 공권력을 발휘한다든지 수사를 방해했다든지 아니면 사과를 안 했다든지 뭐 그래야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더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분은 아직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네. 뭐 벌금도 내고 다 몇 했는데. 년째.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가족분이 책임을 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동사항은 물론 부적절한 일이긴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사찰하고 조사해가지고 특정해서 언론에 공개한 거잖아요. 저는 이 가족분이 공직 후보자라면 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직 후보자 아니잖아요, 그냥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서 뭐 이렇게 포커를 게임을 했다. 이거를 이 사람이 이재명 아들이라는 거 어떻게 알고 이걸 추적해서 이렇게까지 가느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공공기관이나 특정 조직이 사찰을 한 그렇죠. 거예요. 사찰한 개인에 거죠. 대해서 특정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더 불러서 본인이 쓰지도 않은 것까지 합쳐가지고 사실 공소장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검찰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지. 제가 수사를 받아보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지들이 원하는 대로 맘대로 쓰면 사람 하나 범죄자를 만드는 거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렇게 야 이거 국회 제출령이니까 마치 저게 확정된 것처럼 뿌리면서 봐라 이거 쓴 거 맞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봤었던 헤드라인하고 다른 건 또 뭐냐면 그 댓글이 카리나의 먹고 싶다라고 쓴 댓글은 있지도 않아요 여기. 지금 저게 공소장대로 저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카리나 댓글에 쓴 게 아니죠. 그렇죠. 카리나에 대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그 워딩도 저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마치 이제 사실인 것처럼 자기 SNS에 갖다 쓴 것도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맞죠. 있는 거예요. 해당할 수 그러니까 있죠. 뉴데일리가 악의적인 게 뭐냐면은 그냥 이재명 아들 벌금 500만 원 확정이라고 썼다면 진짜 뉴스인데요. 앞에다가 마치 카리나 사진에 먹고 싶다 댓글을 썼기 때문에 500만 원 확정인 것처럼 보이는 저 뉴스는 정말 언론 쓰레기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그렇죠.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제 5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유력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약한 후보라 할지라도 대선 후보인데 아무런 상대 후보에 대한 무슨 철저한 검증 없이 저런 가짜 뉴스를 무슨 네. 아무런 검증 절차도 없이 툭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공유하는 거 사실은 이렇군요 하는 거 허위 사실 공표의 방조범이 될 수도 자, 있는 그리고 거예요. 이제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네. 이게 지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사과문이에요. 21년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식을 어떻게 하냐고. 솔직히 말해. 문제가 생겨. 또 이재명 수사하듯이 가족 바지 파면 별게 다 나오겠지만 이거 사과한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제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니까 가짜 뉴스성 SNS를 쓰면서 계속 혼자 허우적대는 게 보여. 지금 이준석이는 어디 가서 유세를 해도 저것밖에 신경 안 쓸 거야. 아 내가 낸 게 그렇죠. 가짜 뉴스였다고. 네. 근데 결국 뭐냐면 가짜 뉴스라고 하면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더 강한 주장을 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펜코 같은 그런 지지자들은 이준석을 더 지지를 할 거 아니야.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거죠. 지금 네. 21년도에 사과문을 가져와서 마치 이번 건으로 이재명이 사과한 것처럼 돌려는 거거든요. 그런 수법을 쓰는 데다가 지금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선대위가 없어요. 다른 우리 뭐 1, 2번 당처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 커뮤에 몰입되어 있는 애들이 모여서 저런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도 그렇고 어른이자 정치 지도자면 지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저는요 지금 한 3차 토론 3일 있었죠. 저 얘기 나올 때마다 좀 기분이 매우 더러워요. 그 생각하기도 싫고. 근데 이 사람이 실수로 그런 일을 했다 치자. 그럼 그 다음에 좀 본인이 사과를 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이 생각을 안 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맞아. 맞죠. 그걸로 가.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거지. 또 생각이 나잖아. 맞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이제 시사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보도를 읽어야 되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더러운 거예요. 왜 내가 이준석 때문에 저런 더러운 기분을 아 진짜 내가 생각하면 열받는 게 아니 표현이라는 게 경중에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 생각만 하면 아 진짜 욕이 나오고 근데 그 반응이 국민의힘에서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가족들하고도 저한테 물어보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질스러운 것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얘기하고 이것을 계속 이슈화하는 거예요. 본인의 인지도와 인기도를 위해서 맞아. 이게 이 사람은 돈과 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이렇게 혐오감이 드는 그런 수치심이 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네. 압도적 더러움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자기가 토론 시작할 때 그랬어요. 이준석이 잘못을 했으면 좀 사과를 하면 되는데 왜 사과를 안 하냐고. 자기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과를. 네. 그리고 과거에 그랬잖아요. 자기는 뭐 연좌제 때문에 뭐 남의 가족 가지고 뭐 이렇게 시비비 안 한다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구태의 끝판왕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 우리가 딱 물기 쉬운 분노의 떡밥이 있으면은 본질이 다 가려져. 지금은 저는 이 모든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준석이 이협적인 후보도 아니고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중심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언론들의 특성이 말초적인 거에 막 꽂히잖아요. 저거는 그냥 쓰레기네 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저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댓글 좀 읽어드리고 다음 섹션으로 갈게요. 많이들 신병삼님 오늘 5시 40분에 사전투표하러 갔는데 6등 새날티 입고 당당하게 1번에 도장 꽝 찍고 왔습니다. 이야 최고. 잘하셨어요. 자연수 프렌치 도어님 두근두근 새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홍님 첫 번째로 1번 투표했습니다. 찍는데 손 떨려서 힘든 아침이에요. 다 그러네. 맞아요. 새날 모든 구성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S 여명님 일본에서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이병진님 새날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표소 새벽 5시 50분 도착했는데 사람들 어마어마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의문사항 드는 게 투표소 출입구 앞 골목에 어떤 아줌마 한 명이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하더군요. 혹시 몰라 선관위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니 바로 내려가 제지시키는데 그 아줌마 말이 본인은 부정선거 시민 감시단이라 하는데 이거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새날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아 진짜. 많은 분들이 그죠. 바쁘세요. 네. 그게 있어요. 그 현장에 가면은 어디까지는 촬영이 가능한데 어디서 촬영 안 되는 그 선이 있거든요. 권오규님 방금 집사람이랑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 투표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 부산 강서구인데 젊은이들이 많은 곳이라 분위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취임식은 완벽한 압도적 차이로 승리한 대통령으로서의 출발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요. 간이 취임식밖에 못해요. 국회 로텐도에서. 감사합니다. 부산 강서구는 제가 지난 대선 때 투표했던 곳입니다. 그렇구나. 푸나님 이하 새날 식구분들 힘드시겠지만 끝까지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달 구독료 미리 보내드리오며 민주진영 지지자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셨고요. 5시 현재 사전투표율 좀 찾아주세요. 자, 개봉 돌림 사전투표 앞에서 빨간 옷 아저씨들 가오 잡고 있길래 잘 안 입는 딱 붙는 티에 파란 운동화 신고 겸공 크게 틀고 다녀왔습니다. 내란 밤들이 어디 감히 고개 쳐드는지 3년 전 푸나 형님 라이브를 들어놓고 소주 때리던 기억이 납니다. 김치국 안 되지만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버텼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지금- 기억해 주시는 분들 계시네. 자, 좋은- 김병철님 출첵. 오늘 순대가 집 뽑아달라고 전화 와서 따까리 열렸는데 오늘 거의 대통령 행님 전화 와서 기분이 풀렸습니다. 지금 투표하러 갑니다. 새날 화이팅, 새날 가족 모두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김기현, 김지우 화이팅.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싶습니다. 최범 연락 귀엽다. 자, 개봉 돌림 감사하고요. 운동하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전화 왔길래 스피커폰 틀어놓고 운동했습니다. 지금은 누구? 이재명. 지금은 누구? 이재명. 지금은 누구? 이재명. 아주 훈련이 덜 돼 있어요. 자, 리틀 DJ님 진실이 이깁니다. 6개월의 긴 여정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날을 대표하는 미녀미남이 출연해서 힘이 납니다. 우리 모두 힘내십시다. 감사합니다. 리틀 DJ님. 한현주님 고맙고요. 코스피 5029님 고맙고요. 예비 사형수 윤성열님 오픈하자마자 가족들 데리고 투표했습니다. 내란 수계와 음란 수계 둘 다 전화합니다. 음란 수계. 음란수계. 이거 히트네요. 그러네요. 분노의 똥침님, 저희 직원들 평소 투표 그리 관심 없더니 오늘 점심 때 얘기해 보니까 진짜 놀라울 정도로 투표지 진짜 강하더군요. 참 한뚜껑은 저는 개인적으로 1번 찍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셨습니다. 5시 현재 17.51%.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다들 신나서 투표하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17.51% 계속 지금 역대 최고치 찍고 있네요. 오늘 내일 하면은 오늘 6시까지 하면은 이제 뭐 한 20% 가까워지면은 내일까지 하면은 40% 찍을 수도 있겠다는 말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사전 투표가 본 투표를 넘은 거의 첫 선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김병철님 투표 완료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